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비트코인이 결국 하방으로 방향을 틀은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게 만드는 새벽의 무빙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바로 어제 지난 영상을 찍을 당시 이 부근에서 가격이 위치하고 있었죠. 이 부근은 이런 지지선, 이런 지지선, 또 이런 지지선, 이런 지지선 등 굉장히 많은 지지선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반대로 말하면 이곳이 뚫리면 최대 31K까지도 31,000불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즉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니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그 영상에서 그래서 최근 장이 굉장히 지루하지만 곧 큰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상을 찍고 몇 시간 뒤에 이렇게 결국 방향성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 가격대 45,000불은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구간이기도 했고 여러 지지선들이 겹치는 주요 지지 구간, 즉 반등 가능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등을 해주지 못하고 이 구간이 뚫렸다는 것은 일단 그만큼 시장의 부정적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반등의 한 가지 근거를 더 대보자면 이렇게 일봉 RSI 기준으로 이러한 RSI 저항선들을 성공적으로 뚫고 그 이후에 상승이 되었다. 여기서도 5에서 7월에도 이런 RSI 저항을 잘 뚫고 리테스트 받은 다음에 상승했다 라는 점, 그리고 현재 상황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저항선을 잘 뚫어주고 리테스트 받아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상승 근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역시 리테스트를 하고 바로 이 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저점으로 내려가고 있고, 따라서 과거에 이런 RSI 저항선 돌파라는 근거도 조금 더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승 쪽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본다면 현재 구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42에서 40K 구간으로 이 부분 역시 여전히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입니다. 보시면 가격대로 봐도 그렇고요. 또 과거 5에서 7월 사례를 살펴봐도 이렇게 저점으로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반등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줬었죠. 따라서 이 부근을 빠르게 올려준다면 희망하기로는 오늘 이내에 내일 오전 9시에 일봉이 마감하기 전에 다시 일정 수준 이상 올려줘서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었지만 뚫렸던, 그래서 이제 저항선으로 바뀐 이 45.5K 구간을 성공적으로 빠르게 뚫어준다면 그래도 상승 입장에서 조금 더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은 어쨌든 주요한 지지선들이 뚫린 상황이고 조금 더 하락 쪽의 단기 추세 방향성이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고요. 만약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약 42에서 37.5K까지 조금 넓은 구간입니다만 42K, 42,000불에서 37,500불 사이까지도 내려온 다음에 한번 반등을 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 최악의 경우는 저는 30에서 31K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보수적인 투자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단기 추세가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1차적으로 이렇게 뚫고 내려온 45.5K, 즉 45,500불 이 뚫리는지 여부로 판단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보수적인 투자자고 급할 게 없다, 지금 당장 꼭 안 사도 되고 좀 더 안전한 자리에서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차라리 이 저점에서 줍는 기회는 못 잡더라도 이 추세가 다시 45,500불 위로 올라왔을 때 이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4시간봉 기준에 230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주요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아까 45.5K와 함께 이 선이 아마도 이렇게 계속 내려올 텐데 이 선에 이렇게 닿을 때 한번 저항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반대로 말하면 역시 이 선도 뚫어준다면 단기 추세가 조금 더 상승적으로 기울었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때 매수하시는 것도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발견한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과 이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저의 관점, 해석을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지금의 상황과 5에서 7월 상황을 비슷하게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두 상황을 비교해 볼 건데요. 자, 이것은 현재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실제 코인 대비
레버리지를 몇 배로 땡기고 있나, 사람들이 대략 몇 배로 레버리지를 쓰고 있나를 보여주는 거고, 얼마나 시장 참여자들의 공격적인 성향이 극단으로 치달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검은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파란색이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보시면 이때가 5에서 7월이었고요. 현재가 지금 이 구간인데요. 둘이 공통점은 가격 차트는 아래로 스물스물 내려가고 있는데 반대로 레버리지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금의 레버리지 비율은 코인 시장 역사상 최고의 레버리지 비율을 기록하고 있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롱 물량이 청산을 당하면서, 즉 상승에 베팅한 물량들이 청산을 당하면서 레버리지 비율이 줄어드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5에서 7월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레버리지 비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죠. 자, 한 가지 차트를 더 볼게요. 이건 비트코인 선물의 오픈 인터레스트, 즉 미결제 약정입니다. 롱 또는 숏에 걸고 있는 포지션이 얼마나 많은가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장 가격과 함께 움직이죠. 일반적으로 미결제 약정이 극단에 치달으면 반대쪽으로 가격의 움직임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5에서 7월 때도 이 미결제 약정은 계속해서 증가를 했고요. 지금도 가격이 하락하는 데 반해서 미결제 약정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올리고 있고 또 선물도 더 많이 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이것만 보면 굉장히 5에서 7월과 유사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가격의 반전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늘어나는 미결제 약정, 선물 옵션이나 레버리지 같은 것들은 과연 롱 포지션일까 아니면 숏 포지션이었을까?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도 포지션을 늘렸을까? 지금은 또 어떤 포지션이 늘고 있을까? 이것도 역시 5에서 7월과 같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들어서 데이터를 좀 찾아봤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이 펀딩 레이트, 펀딩 비율입니다. 줄여서 펀비라고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르죠. 이것은 선물 거래소에서 일반적으로 롱의 비율이 많을 때는 양수를 띠고 숏의 비율이 많을 때는 음수를 띱니다.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상황이 좋을 때, 이렇게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전망하니까 롱의 비율이 늘어나서 펀딩비도 주로 이렇게 양수로 높아지고요. 반면에 가격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어서 거의 극단에 치달았을 때는 이렇게 음수의 펀딩 비율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년 4월부터 있는데 이때도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땐 음수의 펀딩 비율이 나왔었죠. 자, 5에서 7월과 비교해 볼게요. 5에서 7월에도 이렇게 부처빔을 맞고 시장이 굉장히 약세에 접어들었던 이 바닥 구간에서는 펀딩비가 굉장히 오랫동안 음수였습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에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고요. 또 그만큼 이때는 평소보다 숏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아까 미결제 약정 증가나 레버리지 비율 증가와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레버리지 비율이나 미결제 약정이 늘었던 건 숏 포지션이 많이 늘어나서였구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세력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중의 심리를 반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의 비관이 극단에 치달았을 때, 즉 숏 포지션이 많아서 청산시킬 물량도 많았을 때 반대로 반등을 시켜주면서 이러한 숏 물량들을 엄청나게 청산을 시켜줬었습니다. 실제로 이때 숏 물량 청산액이 굉장히 컸고요. 그런데 지금과 비교해보면 가격의 움직임도 비슷하고 미결제 약정이나 레버리지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비슷하지만 펀딩 비율은 계속해서 양수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하락으로 앞으로 당분간은 음수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격이 이만큼 내려왔는데도 여전히 시장의 심리는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제가 신경이 쓰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은 대중의 심리와 반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펀딩 비율이 음수면서 사람들이 숏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장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상황이었으면 역설적으로 반등이 올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볼 텐데 지금은 여전히 가격이 내렸는데도 사람들은 시장을 5에서 7월만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5에서 7월과 현재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낸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롱숏 비율도 한번 봤어요. 바이낸스의 롱숏 비율. 여기서는 그렇게 5에서 7월까지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제 한 막대 그래프를 하루짜리로 보고 최대 12월 8일부터의 추이를 봤는데요. 여기 있는 이 선 그래프가 롱숏 비율이고 높을수록 롱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12월 8일, 즉
큰 하락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롱숏 비율이 낮았는데, 지금은 최근에 가격이 며칠 동안 하락을 했는데도 아직도 꽤 높은 수준이죠. 이때와 비교해서. 이렇게 바이낸스의 데이터를 봐도 여전히 그다지 숏이 비중이 높지 않다. 이 말은 사람들이 지금 가격에 상대적으로 덜 줄고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펀딩 비율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가격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이 자리를 유지해 줄 때 이렇게 음수 펀딩 비율이 뜬다면 저는 오히려 곧 반등이 나올 만한 신호다. 조금 더 기다리면 반등이 나와주겠구나. 이렇게 과거들처럼. 라는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어느 한쪽의 방향성이 엄청나게 우세해서 이쪽에 확실히 풀매수를 해봐야겠다. 또는 풀매도를 해봐야겠다. 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여기까지 올랐을 때도 제가 절대로 풀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럴 때일수록 제일 기본으로 돌아가서 제일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 하락 횡보 장세를 대하다 보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훗날 상승이 왔을 때 또는 반등이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고 이럴 때일수록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이렇게 큰 하락이 있어서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지금 멘탈도 많이 흔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 점에서 한번 반등의 기대를 걸어봤는데 내려온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전히 5에서 7월 모양새처럼 지금 저점을 기반으로 다시 반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선들이 일단 한번 깨졌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게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가장 안전하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는 45.5K 그리고 4시간 본 기준의 231선 이 두 가지를 뚫어주는지 여부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 안 했다를 판단하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요즘 미국 시간에 맞춰서 새벽에 변동성이 커지는데 그래서 잠도 잘 못 주무시거나 아니면 잠에 들 때 불안한 마음으로 잠에 드실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 편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생각하시고 시장을 같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